그런 자식들 참 밥맛 없어요. 자기 좀 안다고 그렇게 부모 무시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 녀석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매력도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경로우대, 경로자상 이거 되게 옛말이고 20세기 진짜 우리가 어느 옛날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단어인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약한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휴대폰 쳐다보고 있느라고 가족들 무시하는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이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고 자식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집에서 스마트폰 수십 대 부서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자면 부서진 폰 때문에 어쩌면 스마트폰 회사가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가족 간에 이 스마트폰 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이런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옛날에 부모들이 성장할 때는 공기놀이하고 끽해봐야 애니팡 정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왔다면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머리의 일부, 몸의 일부가 스마트폰이에요. 특별히 알파 세대, 2010년생부터 2024년 정도 태어난 이 알파 세대 친구들, 또 2025년부터 출생한 베타 세대, 이 친구들은 아예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M세대들인데 이 M세대들 엄마들이 집단으로 스마트폰으로 태교를 한 첫 세대예요. 이 탯줄에서부터 이 전자파가 흘러요. 그리고 딱 태어나자마자 옹알이 하기 전에 이렇게 스마트폰 넘기는 걸 먼저 하는 애들이에요. 이 스마트폰 속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4차원 같은 거라 가지고 3차원하고 또 다른 몰입감이 있고요. 그 세 개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슬픔과 언어와 관계 양상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3차원적 세계를 살았던 부모들이 이 4차원적 세계를 살고 있는 아이들의 세계 속에 이 스마트폰의 개념은 다르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는 뭐냐, 밥도 안 먹고 이런 정도면 얘는 중독 정도가 아니라 얘는 병원으로 보내세요. 스마트폰 하느라 밥도 안 먹어, 학교도 안 가, 귀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 하루 종일 신경질만 내,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미 병이 걸린 겁니다. 중독 차원을 넘어서 보통 중독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기준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야 돼. 근데 너도 힘들어. 그럼 이건 일종의 중독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상이 일단 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보통 중독은 장애 영역에 들어가는데 장애라는 말이 영어로 disorder예요. dis 망가진 거예요. order, 질서가 무너진 거거든요. 이거는 병이에요. 이 친구는 무조건 병원에 집어넣으세요. 보통 대부분은 학교 가요. 학교 갔다 와요. 근데 보면 또 밥은 먹어요. 또 학원은 가요. 그럼 얘는 그냥 두세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밥은 먹는지 봐야 되고요. 학교 가는지 봐야 되고요. 학교 갔다 왔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학원 제대로 갔다 왔는지 봐야 되고 요 일상만 돌아간다. 요 일상이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 이게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있어요.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대화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사춘기 때 우리는 스마트폰 없었을 때도 부모 무시하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스마트폰 쓴다고 해서 대단히 우리를 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세계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다만 얘가 지금 어느 세계 속에 들어가서 노는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다크웹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뭐 범죄의 온상이죠. 어린애들, 철없는 애들 꼬드겨가지고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얘네들 그 안에서 약간 좀 어리숙한 애들 찾아가지고 고노원 애들 대상으로 해서 하우스라 그러죠. 이런 도박판 거기서 미성년자 애들 데리고 걔네 명의로 열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대포폰 만들어가지고 대포폰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거든요. 이거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건 무조건 형사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일이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일까지 아니더라도 남자애들은 중독에 빠지고 여자애들은 자해를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럴 때 부모가 모르는 이런 자해 영역은 없는지 몸도 좀 살펴보시고요. 남자애들 같은 경우 그 스마트폰 앱 중에 바카라 같은 거 깔려있지 않은지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저희가 그래서 하지마! 이런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부모보다 스마트폰을 훨씬 더 잘 다뤄요. 얘네들은 뭐 기본적으로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우리가 스마트폰 쓴다 그래서 다 똑같이 디지털을 쓰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앱이 다르고요. 똑같은 유머를 보더라도 웃는 포인트, 그 지점이 달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얘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지금은 얘네들이 이런 웹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얘네들은 포스트 휴먼으로 살아가요. 아바타, 나 대신 익명이 돌아다니고 나 대신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면서 플러그를 뽑지 않는 한 이 아바타라는 건 나 대신 거기서 영구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들 세대는 다 트랜스휴먼입니다. 그래서 몸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이거저거 바꿔가며 고쳐도 몸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고, 얘네들은 완전히 이 시냅스부터가 디지털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류입니다.
세대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 아이들 스마트폰을 빼서 아이들을 뭐 판사, 뭐 변호사, 뭐 의사 이런 거 만들다고 생각하시는데 20세기 직업의 80%가 사라졌어요. 20세기 직업에 연연하시면 안 되고요. 이 아이들은 이 세계 속에서 이들만의 세계를 구축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이 세계가 범죄와 연결성은 있는 건 아닌지 이거 되게 중요하고 이 세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관리할 게 뭐냐면 얘네들이 박탈감이 굉장히 큰 아이들이에요. 이 세계가 다 가짜, 페이크의 세계이고요. 페르소나의 세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페르소나, 곧 가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나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똑똑하고 부유하고 좋아요가 많고 조회수가 많고 이런 세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라는 사람은 계정도 시원찮고 좋아요 별로 없고 얘네들이 다 헛짓을 시작해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시작하고 인정 욕구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풀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좀 봐주시고 현실 세계에 들어왔을 때 나에게는 좋은 가족이 있구나, 괜찮은 가족이 있구나, 늘 돌아올 수 있는 시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이거는 길을 잃는 행위예요. 아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보통 1세기 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긴 생애로 이렇게 보셔서 긴 생애, 거시적 시선으로 봐야 이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아이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 스마트폰 속에서 얘네들이 지금 어떤 관계들을 형성하는지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관계들을 거기서 형성하고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 하지 마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들은 바보입니다. 이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도 건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사춘기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문 닫고 노크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 나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 세계 속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이건 입장 불가예요. 여러분이 지금 나이에 클럽 가겠다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입장 불가입니다. 얼굴이 벌써 클럽에 맞지 않는 얼굴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될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와는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든지 자기 방문을 열고 나왔을 때 우리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방문을 열어놔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 공간 속에 언제든지 자기네들이 문을 열고 나와서 우리 방문을 언제든지 들어와서 엄마,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한 이런 심리적인 소도가 돼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안전한 공간이 되고 편안한 공간이 되고 괜찮은 공간이 되고 허락되는 공간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이걸 고맙게 생각하는 유일한 역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한참 성장할 동안에 정체감,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체성을 형성할 때 이건 그들의 몫이지 우린 그때 뭐 해야 되냐면 상담자 역할이라는 걸 해야 돼요. 부모 역할은. 상담자라는 건 뭐냐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 아이들 앞이 아니라 옆이나 뒤에서 이 아이들의 그림자를 읽어주는 언제든지 이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위기의 순간에 그 얼굴과 이름이 떠오르는 그 사람이 바로 상담자인 거예요. 대단한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지켜보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할 타임이 아니고 잔 시선을 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와도 되고 관찰력을 기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관찰력이라고 하는 게 보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읽어내는 힘이에요. 아이가 어느 지점에 어느 순간 보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그 촉이 오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너 별일 없니? 그럼 아이들이 해껏 하고 할 수도 있고 아무 일 없거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울며 들어가는 그 순간은 정말 큰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무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잔소리를 해서는 그들이 귀를 막겠지만 잔시선, 우리가 시선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 아이들도 관심 있게 봐요. 너 오늘 빨간색 입었구나. 오늘 교복 멋진데? 오늘 운동화 바뀌었구나. 정말 할 얘기 없으면 너 머리 감았구나. 이런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의 변화에 눈을 보고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이미 입은 닫아야 될 시점이 지났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시기에 말 없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짜증내고 간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함께 하면 됩니다. 이를테면 의식주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고요. 학비 주고 학원비 내주면 되는 거고요. 얘가 학교에 간다, 학교에 온다, 학원 간다, 학원 갔다 온다. 이것만으로도 그냥 땡큐예요. 그냥 별일 없으면 얘는 그냥 두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직접 나서지만 이제 사춘기 넘어가면서는 부모가 굳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이런 얘기는 해야 되겠죠. 집에서 쌍욕하게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방치할 수 없어요. 욕은 안 된다. 우리 집에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베이직한 지침 한 3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욕은 안 된다. 두 번째, 밥은 제때 먹는다. 세 번째, 갔다 왔을 때 다녀왔습니다. 인사는 한다. 이런 거 있죠. 적어도 몇 시까지는 들어온다. 많지 않은 몇 가지 핵심 지침 있죠. 이것만 딱 지침만 주고 요 지침만 지키면 나머지는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 저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들어주면 너무 착한 애들인 거예요. 너무 고마운 애들이에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옆집 총각 보듯 해라. 우리한테 인사해주면 땡큐예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주면 땡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옆집엔 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할 때는 우리가 우당탕탕 소리 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차가운 얘기처럼 들리긴 하겠지만 분명한 건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애들이 컸다면 우리는 눈만 뜨고 있어야지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순간 그들이 말을 걸면 응답하라. 응답하라 1988 있잖아요. 애들이 물어보면 그때 응답하라. 그게 사춘기를 넘어선 자녀들을 그래도 별 무리 없이 지내는 과정이자 휴대폰 세계 속에 들어가서 마치 부모를 잊은 듯이 살아가는 이 아이들과 견디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아이들 한참 키우는 이때에는 워낙에 애들이 불처럼 뜨겁고 얼음처럼 차갑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말은 때로는 그들이 더 불붙게 하고 말이 때로는 그들을 더 얼어붙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그들이 불이지만 우리에게 와서 때로는 이 불 때문에 힘듭니다. 이 얼음이 너무 차갑고 힘듭니다. 그럼 그래? 그냥 보는 방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장에 대해서 너무 다른 세대들이 출몰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부모가 20세기에 본인들이 성장했던 방식, 20세기 부모가 나에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겠다 싶은 방식을 자녀 세대들에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다 구닥다리예요. 다 그거 올드 패션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뭐냐면 아이 돌보미가 와요. 조금 더 커서는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과외 선생님이 오고요. 옆에 누가 서포터가 항상 있어야 되고 이런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무료 상담들이 굉장히 많아요. 1:1 상담사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오는 상담사 이거 너무 비싸죠. 그런데 우리가 과외도 하잖아요. 왜 상담사는 안 돼요? 저는 상담사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나 가족센터라든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무료 상담 사업들 하는데 굉장히 많고 학교에서도 무료 상담 되게 많거든요. 대학생들도 요새 학생 상담실 정말 줄 서야지만 들어가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내 아이를 위한 상담사는 왜 없어요? 1:1 상담사들, 이 아이가 어려운 문제나 힘든 문제는 그 상담사를 찾아가가지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꼭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문제 아닌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아이를 위한 상담 공간을 꼭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부모도 도움이 되고요. 아이도 성장 과정에 부모에게 말 못할 얘기들, 그러나 비밀이 지켜줘야 될 얘기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시공간들을 저는 이건 아이를 위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말로 막 기를 죽여버려가지고 면박 주면서 가르치려고 드는 자식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자식들 때문에 되게 속상한 부모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자식들 참 밥맛 없어요. 자기 좀 안다고 그렇게 부모 무시하고 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식들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매력도 없는 애들이에요. 우리가 경로우대, 경로자상 이거 되게 옛말이고 20세기 진짜 우리가 어느 옛날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단어인데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약한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20세기 사람들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도구들이 일상적으로 좀 사용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내 살림 알아요? 모르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사람 우리 집 화장실의 자리도 몰라요. 물 내리는 방식도 화장실마다 달라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손님한테 멍청하고 바보 같고 한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부모들이 세월 지나서 나이가 들잖아요. 나에게 온 우리 집에 처음 온 손님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키오스크? 저도 쩔쩔매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영역에 가면 새로운 기계들이 또 우리를 낯설게 맞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전혀 맞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죠. 우리가 늘 이방인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쩔쩔매는데 그 쩔쩔맬 때 남에게 물어보기 미안하니까 내 자식에게 물어보는 거고 남에게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 내 자식에게 물어보는 건데 내 자식이 남보다 더 어렵게 나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요? 설 자리가 없어요. 갈 곳도 없고 물을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더 침체되고 그렇게 오히려 차라리 나에게 물어보고 알려달라고 얘기해주는 부모가 진짜 고마운 부모예요. 안 그러면 스스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번엔 24시간 풀타임으로 내가 그 옆에 들러붙어서 뭔가를 해주거나 아니면 내 부모가 반드시 실수할 겁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그럴 때 그 뒤처리 누가 하겠어요? 다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무식한 부모를 만나가지고 그런다고? 우리가 늘 하는 얘기 있죠. 너도 곧 늙는다. 너도 늙어봐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세상이 진짜 빠르게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대도 곧 뒤쳐져요. 30대도 곧 뒤쳐지는 겁니다. 40대, 50대 뒤쳐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10대도 뒤쳐질 수 있어요. 너무 빨라지는 세상 속에 한때 우리가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거 지들끼리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10대에서 20대 딱 넘어가는 순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사람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알려줬는데 또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물어보지.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좀 약간 유치한 경험인데, 저희 애가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딱 태어났을 때 7개월 됐을 때 저희 친정을 가는 길이에요. 꽤 먼 거리였습니다. 저희 애가 심심하길래 옆에 애는 카시트에 앉아있고 제가 이제 뽀뽀뽀 노래를 불렀어요. 아빠가 출근할 때 뽀뽀뽀, 맨 마지막에 헤어질 때 또 만나요 뽀뽀뽀,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뽀 그러는 거야. 뽀뽀뽀 또 불러달라고. 제가 또 아빠가 출근할 때 뽀 1000번을 넘게 불렀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20대 중반에서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뭘 몇 번 이제 부탁을 했어요. 잘 모르겠으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이건 좀 직접 하시죠. 이제는 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때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죠. 나 너 뽀뽀뽀 1000번 불러줬다. 내가 횟수를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꼭 1000번 불러줬다고 내 아이들이 나에게 1000번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도 공간도 또 사랑의 크기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시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도 분명 보여줘야 돼요. 근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자녀들이 적어도 부모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5번까지 말씀드리자, 알려드리자. 나만의 인내력을 몇 번까지라고는 좀 정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엄마 제가 5번까지는 하겠는데 그 이상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는 부모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부모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도 숱하게 물어봤겠지만,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 게이지의 한계를 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내가 그때까지는 나도 좀 한번 참아보자. 그리고 해드리자, 도와드리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식이 성장하다 보면 바빠요. 이런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도 좀 짜증날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자원봉사도 해요. 자원봉사도 하는데 내 부모가 다른 데 가가지고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이런 면박을 당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짜증나고 불편하고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 생각한다면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다 생각한다면 내 부모 돕는 것도 부모들이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풍파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뭐 온 지점도 있고 잘한 지점도 있고 못한 지점도 있겠지만 매체는 배울 수밖에 없어요. 매체는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체가 주고 있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 내 부모도 알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좀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질 낼 거면 아예 가르쳐준다는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너무 성질을 내니까 뭐 저희 애들이 그렇게 성질을 막 내는 건 아닌데 저도 몇 번 거절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알바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가 되잖아요. 그런 돈 쓰는 것도 아까워요. 내 자식이 알려줬으면 또 좋겠긴 하겠고 내 또래 친구들은 왜 나보다 이렇게 잘하는지 좀 짜증이 나는데 어디 가서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자식도 한 5번 정도 얘기해 주고요. 부모도 5번 넘게 자식한테 요청하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자식을 좀 괴롭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